글로벌 제약 거인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텍 펩트론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체급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근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뭐 최신 언론 보도나 기업 공시, 또 여러 심층 분석 채널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이게 누가 이기는 싸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기묘한 상황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연 매출 5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한국의 한 바이오텍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 이게 단순한 기술 계약이 아니라 양쪽의 명운을 건 승부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절박함의 실체를 한번 맞춰보죠. 그 시작은 바로 릴리가 마주한 거대한 시한폭탄, 특허 절벽이겠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릴리의 역대급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아, 마온자로 말씀이시죠? 네, 마운자로. 그 특허가 2031년이면 끝난다고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재앙이죠. 재앙이요? 네. 특허가 만료된다는 건 그 약을 보호하던 성벽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제약사들이 똑같은 성분의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마치 엄청난 히트곡을 냈는데 저작권이 풀려서 누구나 막 싼값에 리메이크 앨범을 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럼 원래 비싸게 팔던 원곡은 아무도 안 살 테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특히 릴리는 전체 매출의 63%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 미국 시장이 제네릭 공세가 가장 무자비한 것이에요. 특허 풀리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수준이 아니라 80에서 90%가 그냥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와, 시가총액 1,000조짜리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처음부터 신약을 개발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요? 그렇죠. 뭔가 지름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릴리의 전략가들이 찾아낸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기존의 주 1회 주사였던 마운자로를 월 1회 주사로 바꾸는 겁니다. 아,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바꾼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환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제형을 바꾸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새로운 특허를 20년 가까이 연장할 수 있거든요. 와, 복제약들이 못 따라오게 성벽을 아예 더 높고 단단하게 새로 쌓아버리는 거네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이라 개발 과정도 훨씬 빠를 거고요. 아, 맞아요. 보통 신약은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거의 10년 걸리는데 근데 이건 이미 허가받은 약을 개선하는 거라 마지막 단계인 3상으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릴리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돈과 시간으로 특허 절벽을 탈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카드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월 1회 주사를 만드는 기술이 펩트론한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도 여러 경쟁사들이 언급되던데 왜 릴리는 굳이 한국의 펩트론을 선택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펩트론의 독자 기술인 스마트 대포하고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 대포? 네. 이 기술은 약물 성분을 아주 미세한 구슬 안에 담아서요. 몸속에서 한 달 이상 천천히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기술입니다.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빅파마들이 기술 좋다는 말만 믿고 수조 원을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좋은 기술이랑 진짜 되는 기술은 다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펩트론이 다른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증거를 딱 내밉니다. 증거요? 바로 루프원이라는 약입니다. 잠깐만요. 루프원이요? 그건 전립선암 치료제잖아요. 갑자기 비만 치료제 이야기하다가 왜 전립선암 치료제가 나오죠? 하하, 그럴 만한 질문입니다. 근데 약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중요한 건 그 약을 만든 기술이 똑같은 스마트 대포라는 거죠. 실험실에서 우리 기술은 한 달 동안 약물을 안정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100마디 말하는 것과 우리 기술로 실제 약을 만들어서 정부 승인까지 받고 그 까다로운 품질 관리 기준 GMP에 맞춰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라는 걸
그걸 증명한 첫 번째 사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빅파마들은 바로 그 증명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니까요. 그렇군요. 릴리 입장에선 이건 마치 이 집이 소문난 맛집인 건 알겠는데 과연 손님 1000명을 한 번에 감당할 주방 시스템이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랑 같아요. 루프원 출신은 펩트론이 우리 주방은 당신네 손님을 모두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걸 눈앞에서 딱 보여준 겁니다. 와,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니 릴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규모의 계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작년에 맺은 기술평가 계약이 올해 12월이면 끝나는데 본 계약 규모가 최대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요. 네. 그 액수가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번 계약의 성격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운자로 하나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요. 릴리가 가진 비만 당뇨 파이프라인 전체에 스마트 데포라는 주방을 통째로 빌리는 그런 플랫폼 계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와, 그건 단순히 맛있는 메뉴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레시피북 전체에 셰프팀까지 통째로 영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후속 약물이 나올 때마다 계속 돈을 받는 구조니까 규모가 그렇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복수 약물 계약이라고 평가하는 거군요. 네네. 마운자로가 첫 번째 타자일 뿐, 릴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비만 치료제에도 이 기술이 적용되면 펩트론의 가치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잠깐만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아직 본 계약 발표가 안 나오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계약이 늦어지면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죠. 심지어 지난 5월에는 릴리가 스웨덴의 카모루스라는 다른 기술 회사랑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건 펩트로니머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주된 분석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계약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졌다는 거죠. 단어 하나, 조항 하나에 수천억 원의 가치가 오가는 4조 원짜리 협상입니다. 양측 변호인단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럼 카모루스와의 계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험용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릴리 측은 펩트론과의 협업은 전혀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펩트론의 행동에 있습니다. 아, 행동이요? 아, 최근에 650억 원을 들여서 오송의 제2공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조 원짜리 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회사의 1년 매출보다도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네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릴리와의 계약 성사에 대한 강력한 내부적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내릴 수 없는 결정이죠. 이걸 릴리를 향해서 우리는 본계약 이후에 개량 생산까지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외치는 강력한 시그널이자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믿음을 주는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장 착공이 행정 절차 때문에 잠시 늦어져서 시장에 또 한 번 출렁였지만 그건 계약과는 무관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요. 맞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면 만약 본 계약이 정말 성사될 경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플랫폼 기술 하나로 글로벌 제약사 머크랑 계약하면서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두 회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주사 방식을 바꾸는 플랫폼 기술, 거대한 비만 당뇨 시장,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까지 성공 방정식이 거의 같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펩트론의 장기적인 시가총액이 20조 원에 이를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엄청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주가는 몇 달째 답답하게 옆으로만 기고 있습니다. 회사의 행동은 확신을 보여주는데 시장의 반응은 의심에 가까워 보여요.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쎄요. 투자의 세계가 늘 그렇듯 기대와 리스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아무리 긍정적인 분석이 많아도 계약이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100%는 없으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같은 수급적인 요인도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누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 움직임을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런 기술적 해석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상승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보거나 힘이 모아지다가 한 방향으로 폭발하는 패턴으로 분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개념이 아주 유용합니다. 안전마진이요? 네,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이 혹시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 즉 계약 불발을 맞닥뜨려더라도 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가? 반대로 내가 예상한 최고의 상황, 4조 원 계약이 현실화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충분히 큰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겁니다. 결국 현재의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겠군요.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계약 발표나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 폭발 같은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모두가 아는 확실한 호재가 나온 뒤에는 안전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믿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거친 뒤에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 릴리는 특허 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생존을 위해 월 1회 제형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펩트로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과 루프원으로 증명한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답안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이 메가톤급 계약의 향방은 기술 평가가 끝나는 올해 12월 혹은 늦어도 내년 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당신의 판단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긍정적 가능성과 내재된 리스크, 그리고 회사의 행동과 시장의 반응이라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더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당신에게는 어떤 마지막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그 값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지켜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